이제 최종화만을 남겨놓고 있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 정우를 범죄자를 만들고도 누구 하나 정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참 이상한 광경이죠. 사과는커녕 너 때문에 조용하던 마을이 다시 시끄러워졌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11년 전이나 현재나 모두 정우 탓으로 돌리는데요. 정말 드라마이지만 인간의 밑바닥을 제대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식, 내 가정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는 정우가 한 말이기도 하죠. 양흥수는 병무가 검찰로 이송된다고 하자 정우에게 면회를 신청하는데요. 그는 양심을 밥 말아먹은 것일까요? 병무를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며 그에게 탄원서를 써줄 것을 부탁합니다.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뻔뻔함을 넘어 도를 넘어서는 행동이 아닌가 싶죠. 13화 엔딩은 정우에게 또다시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바로 박형식의 죽음이죠. 최나겸의 핸드폰에 당시 사건 현장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는데요. 이로써 명확한 증거가 있기에 아무리 엄청난 파워를 가진 무구재단이라 할지라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박형식을 죽이는 것으로 입을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과연 막아질지는 의문인데요. 이 사건은 그의 비서부터 시작해 여러 사람들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최나겸 또한 그가 현구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악랄한 최나겸이기에 그 또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인간이죠. 영원한 권력은 없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영실 또한 박형식을 죽이고 이 모든 책임을 현구탁한테 돌리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도지사 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그의 폰을 이용해 유서까지 조작하죠. 어쩌면 언론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그런 행태인데요.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몇 번이나 자수를 하려고 했지만 타임을 놓쳐서 자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더더욱 자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부인인 예영실 의원은 11년 전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유언이죠. 결국 이 문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인인 예영실 의원은 아무 죄가 없고 자신이 자수를 못한 것은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빠르게 종결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영실은 수원에 함께 가자던 현구탁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과연 현구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신을 배신한 예영실에게 흑화를 하게 될까요? 예고편에서 현구탁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냐는 질문이었죠. 19살 고등학생에게 친구를 2명이나 죽인 범인으로 몰아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인생 또한 망가뜨린 사건인데요. 기미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총지휘했던 현구탁 또한 사직서를 내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구탁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그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엄청난 여론의 압박으로 결국 파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예고편에서 현구탁과 정우가 언성 높여 싸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장소는 수호하실 지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범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왜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었냐며 원망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현구탁은 아직도 그 소리냐며 지겹다는 듯이 그만하라며 소리치죠. 급기야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화실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현구탁 또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정우 때문이라며 그를 원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흥분한 현구탁이 정우를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르는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이 장면 전에 현구탁은 파면을 당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호유서를 무시하면서까지 그토록 권력을 향해 올라가고 싶었으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는 더 큰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자신한테 유일하게 남아있던 수호까지 죽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도 자신이 지른 불에 의해서 말이죠. 화실지 하에는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자폐인 수호를 위해 엄마가 만들어준 비밀 공간이죠. 이곳은 박다은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현구탁과 정우가 싸우는 그 시간에 수호가 그 공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현구탁이 화재난 현장에 정우를 두고 혼자서 빠져나가자 수호가 정우를 구하기 위해 뛰쳐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11년 전에는 자신이 정우를 구해주지 못했지만 이번 화재 현장에서는 꼭 그를 구해내겠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불길에서 정우를 구해 자신의 비밀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물론 이곳에 화재에 대비한 방화막이 설치되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는 없죠. 원작에서도 화실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곳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박다은 시신 또한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재 현장에 정우가 있다는 사실 또한 노상철이 알게 될 텐데요. 그에게는 정우와 연결되어 있는 위치 추적 앱이 있죠. 결국 노상철에 의해 또다시 구조되는 정우일 것 같은데요. 도대체 노상철과 정우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우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해준 노상철이죠. 이 정도 되면 의형제라도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수호가 정우를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호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망하는 것이죠. 어쩌면 현구탁에게 있어 최고의 벌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하나뿐인 자식인 수호의 죽음이죠. 결국 수호와 건우 두 자식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죽인 것인데요.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식들의 아픔조차 외면해온 현구탁이 수호의 죽음을 통해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 또한 같은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두 사람이 안전하게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구탁의 최후는 결국 감옥으로 가는 것이죠. 어쩌면 최종화에서는 이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예영실 비서가 배신하는 것이죠. 예영실 비서는 아마도 11년 전 당시 정우 사건을 수사했던 여경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사건 종결 후 현구탁을 비롯해 모두가 승진을 했었죠. 어쩌면 이 여경을 마음에 들어한 예영실이 자신의 비서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이 비서는 당시 사건 발생과 종결 과정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정우가 뒤집어쓰게 되었는지까지 말이죠. 심지어 13화에서 일어난 박형식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 비서는 박형식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영실이 무서운 여자인 건 알았지만 자신의 남편까지도 서슴없이 죽이는 생각보다 무서운 여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는 건 언제든 문제가 되면 자신 또한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죠. 결국 그는 노상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자를 상대하는 사람이나 모시는 비서의 경우도 이후 있을 수 있을 만약에 대비해 보험용으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철벽 같은 예영실의 성도 결국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지사 사퇴는 물론이고 박형식 죽음을 사주한 죄로 결국 감옥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죄를 지은 모든 이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이다 결말을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